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3월이 지나고 이제 4월이 왔습니다. 3월에 있었던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총평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어와 수학은 지난 수능과 난도가 비슷했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작년 수능과 비교해서 특이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던 국어인데요. 다만 독서 영역의 배점에서 독서론의 배점을 7점에서 6점으로 낮추고 주제 통합의 배점을 13점에서 14점으로 높여서 출제를 했습니다. 또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야 하는 주제 통합 8번, 사회 12번 문제 등은 난도가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약간 쉬웠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공통과목과 확률과 통계는 비슷했고 미적과 기하는 약간 쉬운 편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수험생이 느끼는 체감 난도는 다소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이 문항으로는 함수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이용해서 함수를 추론하는 공통과목 22번, 등비수열의 극한을 이용하는 미적분 30번, 타원과 포물선의 관계를 추론하는 기하 30번 등이 꼽혔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듣기 평가부터 정답을 고르기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됐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작년 수능 때 상위 6.22% 이내까지가 1등급이었다면 이번 학평에서는 1등급이 4% 이내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석한 이만기 UA 교육평가연구소장께서 대체로 난도는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쉽지는 않았다. 자신의 취약점을 판단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네요. 뭐 이제 어쨌든 교육과정 평가원이 국어하고 수학 문제 내는 데는 나름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된 것 같아요. 들쭉날쭉이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소수 과목인 탐구 이런 거에서는 혼란이 여전히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그 쉬워진 수능에서의 안정감은 좀 확보가 돼 있어서 그거를 이제 교육청에서도 적절히 반영해서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서울시 교육청이 낸 거거든요. 사실은 평가원하고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이번 3월 모의고사에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겨울방학에 내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됐는지를 측정하면 돼요. 뭐 우리가 문제 푸는 기술이 없어서 틀린 거, 시간이 부족한 거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내가 문학을 이번에 확실히 공부했는데 내용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정리됐냐 그런 측면에 좀 초점을 두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6평 대비를 나는 지금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3월 모의고사는 솔직히 별 숫자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6평은 너무나 아이들한테 영향력이 크죠. 왜냐하면 6월 모의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수시에 원서를 내야 돼. 그래서 내가 끝까지 수능 공부를 할 건지 아닐지, 수시에 하향 지원을 할지 상향 지원을 할지 그것에 대해서 행동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뭔 짓을 해서라도 잘 봐야 된다가 6월 모의고사고 그게 실전 수능과 같다는 자세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3월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빨리 6평 준비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 고3들 특히 재수생들은 뭐 이제 고민할 게 없으니까 고3들 입장에서는 개학을 했죠. 중간기말고사 남아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뭐 비교과 뭐 해봐라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 와중에 재수생하고 붙어서 보는 첫 번째 6월 모의고사가 공식적으로 있는 거야. 이건 평가원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실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신하고 수능 대비를 어떻게 조화롭게 잘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이제 갑자기 애들이 1, 2월 내내 수능 공부하다가 3월, 4월 2달 동안 내신 준비한다고 또 이 모두를 흐트러뜨리면 위험하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수능과 내신은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다행인 게 있어요. EBS가 연계율도 높아지고 중요도가 높아졌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거는 그냥 EBS를 중간고사 범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중간고사 대비를 하면서 이번 기회에 아예
EBS, 그게 수능 특강이든 완성이든 학교 범위에서 정해진 EBS를 내용적으로 완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6평까지의 3월, 4월, 5월 석 달간 어떻게 준비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3월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건 없고, 그다음에 뭐 난이도가 이랬다 저랬다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서울시 교육청이 문제를 낼 건 아니거든. 그리고 평가원은 작년의 기조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가능하면 안정화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유형도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범위도 뭐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거잖아. 그런 측면에서 1, 2월 달 공부했던, 수능 공부했던 방식이나 시간, 그 루틴을 잊어버리지 않고 학기 중에도 계속 가져가는 게 핵심인 거죠. 근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는 이제 난리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비교과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안 쓰는 게 맞다. 괜히 그거 뭐 책 읽고 보고서 한다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실제로 대학들도 3학년 1학기 때 뭐 비교과 뭘 했다 그러면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어차피 가짜라는 거 서로 알아.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공부하는 데 좀 초점을 주고 가시는 게 필요하고, 어쨌든 올해 고3이 늘었잖아요. 고3 인원이 는 게, 재수생이 늘었냐 안 늘었냐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고3이 는 거잖아. 나랑 같은 친구들이 늘었어.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거랑 정시를 떠나서 오히려 수능 최저를 맞추는 데서 더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죠. 내신이 비슷한 친구들도 인원이 늘었어. 그 다음에 수능 최저는 지금 강화되고 있는 기조잖아요. 그러다 보니 비슷한 성적인데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거나 최저의 영향력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두 개의 균형을 좀 잘 가져가는 게 핵심이란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론은 수능 시험 자체는 한 문제를 맞췄냐 못 맞췄냐를 지금 고민할 문제는 아니야. 이렇게 긴 시험, 기간이 긴 시험에 대응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기가 만든 규칙에 따라서 그냥 그 일정한 양의 학습을 계속 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 이게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1, 2월 달은 습관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계약을 하고 내신이란 게 딱 나오잖아. 그럼 인간은 뭔가 편해지고 싶은 조건이 주어지면 글로 가거든. 내신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아니면 선생님이 또 이 책 읽고 한번 정리해봐. 그러면 생각해봐. 기출문제 풀거나 EBS 푸는 게 삶이 윤택하겠어요? 아니면 뭐 대충 그거 책 읽고 이렇게 정리 쓰고 재미도 있고 갑자기 막 글로 쏠리게 돼 있어. 인간은 항상 편한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어쨌든 고3은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하고, 원래 계획, 방학 때 했던 스케줄을 절대 흐트리면 안 된다. 내신은 학교 공부 수업 제대로 듣고 범위가 정해지면 복습하고 시험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게 일정 정도 완성이 되면은 수능 공부를 같이 해야죠. 그래서 내신과 수능 공부는 하루에 꼭 두 개를 다 병행해야 된다. 일주일에도 병행을 해야 되고 한 달 내에도 병행을 해야 돼. 3월, 4월은 내신만 하고 그 뒤에 수능해야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저는 꼭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적을 비교과가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비교과는 결론적으로는 학종에서 비슷한 학생들끼리 우열을 가리는 정도거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신을 1등급 올리는 게 훨씬 낫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로 아예 대학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런 면에서 공부 안 하고 대학 갈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내신 공부, 수능 공부를 1대1의 비율로 잘 조율해서 계속 공부하는 자기 루틴을 좀 잃지 않는 게 현명한 이번 3월 모의고사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보입니다. 결론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3월 모평의 결과는 잊어버리고 당장 중간고사와 6월 모의고사 준비를 동시에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